안녕하세요. AWS 빌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정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WS 서브리스 서비스를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배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토웹이나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만약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버리스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서버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서버의 물리적인 장애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사용자들의 접근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때로는 내 서버의 사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혁신을 위하여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대폭적으로 혹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서브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비저닝, 활용률, 고가형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서비스들은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서버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버리스를 직역하면 서버가 없는 그런 의미겠죠. 사실 서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서버를 고려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구축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버리스가 등장하게 된 것인지 컴퓨팅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를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간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한다면 물리적 서버가 필요하고 배포를 위한 환경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배포를 위해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몇 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한다면 몇 초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가상 서버들을 관리해야 하고 워크로드에 맞추어 사이징해야 합니다. 또 고가형성, 내결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고 유휴 자원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서버리스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서버리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프로비저닝과 OS 관리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런타임 구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유휴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확장하고 개별 서버 단위가 아닌 사용 단위를 기준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가형성과 내결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AWS에서 어떠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WS 람다를 사용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한 컴퓨팅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로직을 구동시키기 위한 트리거의 역할로서 REST API 엔드포인트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10ms 이하의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는 완전 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웹 서버 구축 없이 정적 콘텐츠 호스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 스토리이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할 수 있는 S3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동기 로직 처리를 위하여 메시징 서비스로서 SQS와 SNS를 지원합니다. 분석을 위해서 모든 규모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 버퍼링을 위한 키네시스 서비스도 있습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표준 SQL을 이용하여 인메모리 구조의 프레스토 엔진으로 구현된 아테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워크플로우를 사용해 분산 어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스텝 펑션이 있습니다. AWS X-Ray는 개발자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해 구축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덕션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일 페이지 웹앱 개발에 적용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식 웹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정적 파일로 패키징하는 단일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할 때마다 서버를 왕복하고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렌더링 했다고 하면, 현대식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브라우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페이지를 다시 로딩하지 않고도 백엔드 기능을 호출함으로써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식 웹 어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는 정적 컨텐츠, 즉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아마존 S3를 활용하여 호스팅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CDN 서비스로 빠르게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를 살펴볼까요?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백엔드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AWS 람다를 통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 AWS 람다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REST API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백엔드 리소스들은 접근 제어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때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할을 정의하고 사용자를 서로 다른 역할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된 리소스에만 앱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단일 페이지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쪽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적 컨텐츠들은 S3의 정적 호스팅 기능을 이용을 하여 S3에 담고 CDN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AWS 앰플리파이 콘솔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적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레파지토리에 연결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코드 커밋뿐만 아니라 Git, 빅버켓, 긴랩 등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파지토리의 소스들을 빌드하기 위해 빌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배포되고 amplifyapp.com 하위 도메인에 호스팅하게 됩니다. 최신 웹앱을 호스팅하는데 웹서버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AWS 앰플리파이 콘솔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웹앱을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즉, 단일 페이지 웹앱 또는 서버리스 백엔드가 포함된 정적 사이트를 개발, 배포 및 호스팅하기 위한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 배포를 통해 개발자는 Git 레파지토리에 코드를 커밋할 때마다 웹앱의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성한 설정에 의해 빌드가 성공하면 앱은 내부적으로 S3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배포되게 되는 것이죠. AWS 앰플리파이 콘솔은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치별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프로덕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기능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등록 기간, 예를 들면 아마존 라우터 53 등에서 구입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여러분들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릴리즈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작업 중이라면 암호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기능을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서비스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어떤 규모에서든 개발자가 API를 손쉽게 생성, 유지관리,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트래픽 관리나 권한부여, 액세스 제어, 모니터링 및 API 버전 관리 등 최대 수십만 개의 동시 API 호출을 수신 및 처리하는 데 관련된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최소 요금이나 시작 비용이 없습니다. 수신한 API 호출과 전송한 데이터 양에 대한 요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AWS 람다에서 실행되는 코드에 대한 사용자 지정 API를 쉽게 빠르게 생성하신 후 API에서 람다 코드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HTTP 요청 유형을 활용하는 REST API 또는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채팅 앱이나 스트리밍 대시보드 등에서 활용되는 웹소켓 API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플랫폼용 iOS나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 등 같은 플랫폼 클라이언트 SDK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API가 배포 및 사용된 후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서비스에 요청된 호출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IM이나 코그니토를 사용하여 API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합니다. API 게이트에서 API 키를 생성하고 API 키별로 세부적인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여 타사 개발자가 AP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당 키를 타사 개발자에게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아이콘은 API로 호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모바일 앱이나 웹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HTTPS 기반 요청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요청을 수락하고 요청으로 수행할 작업을 결정합니다. 이때 인증을 수행하기도 하고 응답이 이미 캐시에 있는지 확인한 후 백엔드를 호출합니다. 백엔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람다 펑션이라든지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엔드포인트 혹은 다른 AWS 서비스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를 구성하실 때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엣지, 리전, 프라이빗이 그것인데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엣지 최적화 API 엔드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지리적으로 분산된 클라이언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엣지 최적화 API 엔드포인트가 최적입니다. API 요청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로 라우팅이 됩니다. 참고로 엣지 최적화 API 엔드포인트는 API 게이트웨이 REST API의 기본 엔드포인트 유형입니다. 리전 API 엔드포인트는 동일 리전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입니다. API 요청이 API가 배포되는 리전 내 EC2 인스턴스 또는 서비스에서 주로 발신되는 경우 리전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연결 지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엔드포인트 타입은 프라이빗입니다. 만약 API 게이트에서 액세스하는 백엔드가 프라이빗 VPC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일 때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프라이빗 타입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VPC 링크라고 하는 프라이빗 VC와의 엔드포인트를 통합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API 게이트웨이와 프라이빗 VPC 내에 리소스가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호출될 경우 몇 가지 설정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중 캐싱과 기본 메소드 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PI 캐싱을 활성화하시면 엔드포인트의 응답을 캐싱하실 수 있습니다. 캐싱을 사용하면 엔드포인트에 대한 호출 수를 줄이고 API에 대한 요청 지연 시간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설정된 캐싱의 용량이나 TTL 값을 확인하여 캐싱된 내용이 있다면 백엔드를 호출하는 대신에 바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만약 캐싱된 내용이 없다면 백엔드 호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많은 요청이 API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 속도나 버스트 한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당 접근 횟수 등 제한 트래픽을 초과할 경우 HTTP 429 리스판스를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서버리스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람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람다는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자동으로 기본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AWS 람다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로직을 통해 다른 AWS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자체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HTTP 요청이나 아마존 S3 버킷에 있는 객체에 대한 변경사항, 아마존 다이나모DB의 테이블 업데이트 또는 AWS 스텝 펑션의 상태 전환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람다가 가지는 특징은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AWS 람다에서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람다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AWS 람다는 각 트리거에 대한 응답으로 코드를 실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코드는 병렬로 실행되고 각 트리거는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정확히 워크로드 규모에 맞게 조정됩니다. 람다에서는 100ms 단위의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 트리거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람다는 고가용성 컴퓨팅 인프라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서버와 운영체제 유지관리, 용량 프로비저닝, 코드 및 보안 패치 배포, 코드 모니터링 및 로깅 등 모든 컴퓨팅 리소스 관리를 수행합니다. 개발자는 단지 코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AWS 람다에서 실행하는 코드를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람다 함수를 만든 뒤에는 트리거되는 즉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데요. API로 접근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함수에는 코드뿐 아니라 함수 이름과 리소스 요구사항을 비롯한 일부 관련 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람다 함수는 상태 비저장 스테이트리스이고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가 없으므로 람다는 수신되는 이벤트 속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많은 수의 함수 복사본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 람다는 런타임 사용을 통해 Node.js나 Python, Java, .NET, Go, Ruby 등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함수를 생성할 때 런타임을 선택하며 함수의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런타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반 실행 환경은 함수 코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추가 라이브러리와 환경 변수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런타임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AWS 람다 리소스 모델에서 함수에 사용할 메모리 양을 선택하면 이에 비례하여 CPU 용량과 기타 리소스가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6메가 메모리를 선택하면 람다 함수에 128메가 메모리를 요청했을 때 CPU 용량의 약 2배가 할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각 람다 함수에는 자체 템프 디렉토리에 약 500메가의 비영구적인 디스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AWS 람다 함수는 실행당 최대 15분 동안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스는 AWS 람다 함수를 실행하도록 트리거하는 이벤트를 생성하기 위한 AWS 서비스나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벤트 소스는 람다의 인보커 API를 통해 커스텀 이벤트로 람다를 직접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커스텀 RESTful API를 정의하여 HTTPS를 통해 람다 함수를 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화나 리소스 상태 변화 혹은 클라우드 와치, 알람 등을 이벤트 소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클론을 이용하면 주기별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동기식으로 호출할 것인지 비동기식으로 호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기식 호출의 경우 함수가 이벤트를 처리하여 응답을 반환하기를 기다립니다. 비동기식 호출의 경우 람다는 처리를 위해 이벤트를 대기열에 저장하고 즉시 응답을 반환합니다. 스트림 또는 대기열에서 항목을 처리하려면 이벤트 소스 매핑을 생성하면 됩니다. 이벤트 소스 매핑은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 대기열,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 또는 아마존 다이나모DB 스트림에서 항목을 읽어 배치로 함수를 전송하는 람다 내 리소스입니다. 함수가 처리하는 각 이벤트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누가 호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호출하느냐에 따라 조정 동작과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유형이 달라집니다. 함수를 동기식으로 호출하는 경우 응답에서 오류를 수신하고 재시도하거나 디버깅을 위해 대기열로 보내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식 호출의 경우 람다는 재시도를 처리하고 실패한 이벤트는 데드에러 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스 매핑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되면 스트림에서 읽은 이벤트 소스 매핑은 항목의 전체 배치를 재시도합니다. 반복되는 오류는 오류가 해결되거나 항목이 만료될 때까지 영향을 받은 샤드의 처리를 차단합니다. 중단된 샤드를 탐지하기 위해 반복기 수명 지표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람다 함수 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파이썬 코드의 일부입니다. 람다 핸들러라는 핸들러 함수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함수가 호출될 때 런타임이 실행되는 메소드, 즉 이 함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람다는 함수를 실행할 때 이벤트와 컨텍스트 객체를 핸들러로 전달합니다. 이벤트의 구조는 함수를 호출한 서비스마다 다르며 함수를 트리거한 리소스 또는 요청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컨텍스트 객체는 호출이나 함수 혹은 실행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로그 정보, 타임아웃 정보, 메모리 정보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 코드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람다 함수를 실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만약 람다 함수가 일정 기간 이상 실행되지 않을 경우 스탠바이 중인 컨테이너가 없어져 호출 시 실행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콜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콜드 스타트 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코드 사이즈가 크다면 컨테이너에 람다 함수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코드 사이즈를 최소화하여 일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어 로직과 람다 핸들러를 분리하면 마찬가지로 콜드 스타트 시 시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전 호출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등은 웜 스타트 시에 매번 새로 연결하지 않도록 연결 코드를 핸들러 함수보다 먼저 실행되게 작성합니다. AWS 람다 환경 변수를 함수마다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S3 버켓에 기록하는 경우 기록하고 있는 버킷 이름을 하드코딩하는 대신 환경 변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환경 변수나 구성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 페이지 웹앱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로 코그니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웹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권한 부여 및 사용자 관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직접 로그인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또는 구글 같은 서드파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사용자 풀과 자격증명 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풀은 아마존 코그니토의 사용자 디렉토리입니다. 사용자 풀에서 사용자는 아마존 코그니토를 통해 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등의 서드파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 연동하여 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웹 UI를 지원하며 멀티팩트 인증, 이상 있는 자격증명 확인, 계정 탈취 보호, 전화 및 이메일 확인 같은 보안 기능도 제공됩니다. AWS 람다 트리거를 통해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 및 사용자 마이그레이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명 풀은 임시 AWS 자격증명을 얻어 다른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풀의 사례를 살펴보면 웹 사용자는 사용자 풀을 통해 직접 로그인하거나 다양한 서드파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 로그인하게 됩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은 코그니토로부터 사용자 풀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토큰을 이용하여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풀로부터 받은 토큰은 자격증명 풀을 사용하여 사용자 풀 토큰을 임시 AWS 자격증명으로 교환하게 되고 이 자격증명으로 다른 AWS 서비스에 임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일 페이지 웹앱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단일 페이지 웹앱을 구성하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유니콘 운송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을 하고 지도에서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유니콘이 랜덤하게 배정되는 심플한 서브리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데모는 하단의 링크로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서버리스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솔에서 클라우드9을 입력합니다. 클라우드9은 브라우저만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입니다. 클라우드9을 위한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을 하시고 클라우드9을 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클라우드9이 런치가 되면 새로운 창에서 터미널을 하나 여시고요. 터미널에서 다음 두 명령어를 실행하여 자격증명 도우미를 활성화합니다. 6. 코드 커밋으로 이동하셔서 레파지토리를 생성합니다. 레파지토리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생성을 하시게 되면 잠시 후 레파지토리가 생성이 되고 URL 복제를 통해 HTTPS 복제를 선택을 카피를 하십니다. 다시 IDE에 터미널로 이동을 하신 후에 git 클론으로 카피한 URL을 복사합니다. 미리 준비된 저희 S3에 관련된 소스들을 싱크업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소스들을 조금 전 생성한 코드 커밋 레퍼지토리에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디렉토리에서 git add와 git commit 그리고 git push를 차례대로 입력하여 소스를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방금 커밋한 웹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해 앰플리파이 콘솔로 이동합니다. 앱 생성을 누르시고요. git 프로바이더를 코드 커밋으로 선택합니다. 방금 생성한 레파지토리와 브랜치를 선택하신 후 앱 빌드 설정에서는 앱 빌드를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디폴트로 놔두고 다음으로 이동한 후에 저장하고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버튼이 눌러지면 프로비저닝과 빌드, 배포, 확인 단계를 각각 거치게 되고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가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아마존 코그니토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 콘솔로 이동하신 후 사용자 풀 관리로 진입하시고 사용자 풀 생성을 클릭합니다. 풀 이름을 입력하신 후 기본으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이 된 이후에는 이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을 사용할 웹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다시 콘솔로 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의 config.js에 코그니토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웹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풀 아이디 그리고 사용되는 리전들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하여서 실제로 코그니토와 연동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수정된 config.js 파일을 업로드하여 새로 앱을 배포하기 위해 git push를 다시 해주게 됩니다. git push가 되면 자동으로 앰플리파이 콘솔에 지속적인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웹사이트 도메인의 register.html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기디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하시고 버튼을 입력하시면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가입한 이메일이 밸리드한지 체크하기 위해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가입하신 이메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잠시 후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입력하셔서 가입이 완료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로그인, 이메일 확인에 사용된 API들은 코그니토의 SDK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간단히 API 호출로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스에서는 코그니토 auth.js에서 연동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토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가입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백엔드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요청 내용을 다이나모DB의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IAM 콘솔을 사용하여 롤을 생성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로고스의 쓰기 권한과 다이나모DB 테이블에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정책에 AWS 람다 베이직 익스큐션 룰을 입력하신 후 역할을 생성하시고요. 생성된 역할을 다시 클릭 편집하셔서 인라인 정책을 추가합니다. 이때 서비스에는 다이나모DB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에는 put 아이템을 넣어 선택하시고요. 리소스 부분에 ARN 추가를 선택을 하셔서 리전과 어카운트 그리고 다이나모DB의 테이블 네임을 각각 넣어줍니다. 생성된 정책의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롤에 인라인 정책을 추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는 람다 함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로 진입하셔서 create 펑션을 누르신 후에 함수 이름과 역할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역할은 방금 전에 만든 그 역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생성이 되면 함수 코드를 작성하시는데요. 유니콘을 생성하고 다이나모DB에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후 세이브를 하시게 되고요. 테스트를 눌러서 이 람다 펑션에 전달된 이벤트들을 제이슨 형태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신 후 테스트 버튼을 통해 람다를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 이동합니다. 조금 전 만든 람다 함수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RESTful API로 노출시켜 퍼블릭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API 게이트웨이의 프로토콜을 REST로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후 엔드포인트 유형은 최적화된 엣지를 선택하셔서 API를 하시면 됩니다. 생성된 API를 호출하기 위한 권한 부여자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부여자 이름을 설정하신 후 타입으로 코그니토를 설정하시고 조금 전 생성했던 코그니토를 연결합니다. 토큰 소스에 어솔라이제이션을 입력하시고 생성을 합니다. 권한 부여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토큰에는 ride.html에 알림창에 있던 토큰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테스트가 성공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리소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리소스 생성을 선택하시고 리소스의 이름과 API 게이트웨이 CORS 활성화 버튼을 체크하신 후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후 메소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스트를 선택을 하신 후 람다 프록시 통합 사용과 이전에 생성한 람다 함수의 ARN을 입력합니다. 메소드 요청을 통해서 승인 부분에 이전에 생성한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는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후 스테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스테이지인 프로덕을 생성해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인보크 URL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다시 IDE의 config.js로 돌아와서 인보크 URL 부분에 해당 URL을 카피해 줍니다. 이렇게 수정된 코드들은 다시 웹사이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 커밋에 소스를 다시 업로드 해줍니다. 실제 코드에서 인보크 URL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ride.js의 request unicorn 함수 내부를 보면 이 인보크 URL을 통해서 REST API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포가 완료된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리퀘스트 유니콘 버튼을 부르게 되면 조금 전 보셨던 그 API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특정 지점을 클릭하신 후 리퀘스트 유니콘을 하시게 되면 유니콘이 달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리퀘스트 정보들은 다이나모DB에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엔드 서비스까지 모두 데모를 완성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서브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